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모빌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탱크턴을 보여드렸죠. 어제 설명한 리뷰안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하자면, 너무 웃긴 점들이 좀 발견돼서요. 보충하는 점은 당연히 그 앞에 탱크턴이요. 그 트럭이 제자리에서 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를 4개를 인디비주얼로 썼을 때의 이점입니다. 정말 이제 유턴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즘 이렇게 어떤 회사 CEO들을 슈퍼 영웅에 빗대는 진짜 슈퍼 히어로 얼트이고,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토니 스타크고, 스케린지는 이 지금 리비안의 CEO인데요. 젊죠. 37. 클라크 켄트랍니다. 슈퍼맨. 참 마케팅이죠, 일종의. 근데 또 이게 가족 관계를 보면은 머스크 형님은 파란만장하시죠. 이혼 2번에 아들이 5명이나, 그리고 지금은 팝스타와 데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딱 결혼 1번 해서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뭔가 슈퍼맨의 이미지와 토니 스타크 이미지와 좀 매칭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지금까지는 좀 순조로운데요. 투자를 거의 3조 가까이 받아서 3조 이상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존이나 이미 포드 같은 굵직굵직한 거물급 회사들이 이미 주문도 넣어줬으니까요. 물론 테슬라에 비해서 스타트는 좋았지만 지금 테슬라 모빌아이를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비안도 굉장히 이제 많은 역경을 겪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스타트는 매우 좋습니다. 테슬라와 달리 투자금을 진짜 이렇게 테슬라는 초반에 투자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에 리비안이 투자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모빌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모빌아이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연구하던 회사였고 꽤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에 인수됐죠. 근데 인텔에 인수되기 전에 테슬라랑 파트너십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칩이라든지 카메라든지 모든 전 시스템을요. 근데 이게 서로 결별을 하게 되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안 그래서 AP2랑 AP2 플러스로 넘어갈 때 이 테슬라가 스피드 리밋 사인을 잘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빌아이의 그게 특허였거든요. 그래서 특허에 묶여가지고 한동안 못했지만, 지금 자율주행이 차가 그렇게 사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GPS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지금은 뭐 테슬라 모델 3는 그 스피드 리밋을 읽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못 읽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둘 관계가 그렇게 썩 이쁘게 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 정도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쿨하게 헤어진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썩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닙니다. 한바탕 설전을 주고받긴 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좀 쟁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안전 문제죠. 일단 모빌아이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명칭조차도 싫었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빌아이도 그거엔 동의하고, 그냥 최고의 주행보조 장치지 자꾸 사람들한테 마케팅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미 의견 대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는 더 일이 커졌죠. 왜냐하면 이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가 모빌아이 탓이라고 몰아갈 것 같은 이제 분위기도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결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보면은 pushing the envelope in terms of safety. 그러니까 자꾸 테슬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모빌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 사고가 났을 시에 자기가 덤탱이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됐겠죠. 근데 이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또 테슬라가 이 시장을 그러니까 모빌아이의 기술만 빼내고 뭐 자기가 결국 다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테슬라가 다른 이런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좋게 이제 테슬라 측에 좋게 얘기하면 대부분 협력사들이 테슬라의 기준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빌아이가 테슬라 자체 인하우스로 자율주행을 하는 걸 막고 자기네 프로덕트를 더 사주길 바라는 듯이 압박을 했다. 근데 공급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게 심했다.
아니면 역으로 모빌아이는 테슬라로부터 뭐 위협을 가했다는 둥, 예, 그래서 한바탕 이런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헤어지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손을 잡았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AP2 플러스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안타깝게 이거에 다 모빌아이의 특허여서, 특허에 묶여서 결국 그 스피드 리밋 사인을 못 있던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모빌아이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냐? 아니죠. 인텔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텔이 뭘 보고 인수했을까요? 이 모빌아이가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율주행을 하려는 방향이 테슬라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똑같이 라이다를 안 쓰고 온리 카메라로 하고, 그리고 딥러닝을 씁니다. 이렇게 한번 치고받고 싸우더니 나가서는 똑같은 걸로 발전시키죠.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굉장한 이제 시연을 했는데, 이 카메라로 했을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결국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는 원근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프로젝션만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면요, 차가 그 오토파일럿이나 그런 이미지로 하는 차들은 혼동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다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갑자기 이런 카드보드 표지판을 이제 갖다 놓으면은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이미지 센서로 하는 애들은 이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진만 있어도 사람인 줄 알거나 차인 줄 알고 굉장히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장난으로 진짜 프로젝터로 여기다 속도 제한을 90으로 이렇게 쏘한다든지 이런 나무까지, 그럼 이걸 90으로 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에서 지금 90을 달리면 안 되는데 제한 속도가 90인 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속도 제한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모빌아이가 뭘 개발했냐면, 이번에 그걸 개발해서 이스라엘 이제 큰 도시인 텔아비브에서 이제 이걸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아이는 온리 카메라만 씁니다. 거기서 대부분 이제 사인도 되게 복잡하고 힘든 이런 도로를 무사히 자율주행을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이제 혼잡한 도로인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오픈 언사인드랑 이런 되게 크라우디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토너머스 드라이빙 데이라는 걸 하면서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채택했던 코스가 굉장히 한적했다는 점, 차가 별로 없었다는 점, 표지판이 별로 없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빌아이는 그거를 해냈죠. 어떻게 해냈냐면, 핵심 기술은 3D 모델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D 이미지를 갖고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든 물체나 이런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도 라이다 없이 이런 헤비한 트래픽을 헤쳐나갈 수 있다. 꼭 라이다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테슬라보다 한 수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비싼 값에, 그래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3D 매핑을 함으로써 그 모델링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러니까 차만으로는 자율주행을 사실 근데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미난 논문들을 이제 찾아보면요, 최근 트래픽 사인 디텍션 논문들을 보면 에러 레이트이 뭐 어떻게 평가하냐나 다른데요. 어떤 건 3%, 어떤 거는 뭐 99.75%를 뭐 디텍션 한다, 뭐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러 레이트이 다 1% 남자, 어떤 데는 뭐 한 10,000분의 1. 근데 누구도 100%를 달성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데이터셋을 보면은 그 사인이 되게 애매하게 그려져 있거나 조금 지워져 있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냐, 어떻게 구분하냐에 있어서는 에러율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 연구도 비슷한데요. 그 아주 한 10,000분의 1이라고 친다 하더라도요, 최근 이제 최고로 이제 100번 양보해서 최고로 한다 그래도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이 사인을 얼마나 많이 볼까요? 제가 대충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사인을 수백 개를 보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왕복하면은 벌써 그게 또 수백 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한 2달, 3달이면은 10,000번의 그 경우의 수를 겪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한두 번은 그 사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연구적으로는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스가 굉장한 괄목할 만한 진짜 진보를 한 겁니다. 이래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연구자 입장으로서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학습한다는 걸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근데 기계가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분도 하고 진짜 그 결과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지만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1%의 에러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트래픽 사인 이런 시그널만 문제가 있을까요? 길을 잇는다든지 핸들을 한다든지 약간 아주 미세하게 에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게 되면 우리가 설령 99%가 넘는 확신도를 가질지언정 다 여러 아날로그적 시그널로 그 99%로 다 들어오면, 만약 만분의 1밖에 안 터진다고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갈 확률은 만분의 9999죠. 근데 그런 스토리가 아날로그적 시그널로는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9999를 여러 번 곱하다 보면은 결국은 많이 확률이 내려가게 되고 사고가 나겠죠. 이게 우리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사고를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는 정말 괄목할 만한 하나, 우리는 지금 다 한 번만 실수해도 안 쓰실 거잖아요. 이거 이 차 몇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사고가 한두 번 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차를 사시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고 영구적으로는 엄청나게 진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용화하기에는 우리는 절대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잘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요 이런 딥러닝 클래스도 굉장히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래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데이터셋들도, 심지어 이런 트래픽 데이터셋도 다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진정한 자율주행은 결국 차를 아무리 백날 이렇게 갈고 닦아봐야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나 제가 하는 판단이나 모든 사람의 판단은 약간씩의 에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피지컬 모션이든 자신의 판단이든 생각이든 그거를 계속 보정해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5G 시대가 도래하는데 모든 주변 사물을 이런 IoT 세상으로 구축해 놓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차 한 대가 계속 그거를 상호 이제 학습하거나 이제 교환하거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생기는 약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와야 아마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지금 결국 테슬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위성 쏴서 이런, 왜냐면 음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타링크라는 것도 이제 벌써 테슬라는 제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벌써 이미 행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 제가 이제 지금 길어질 것 같으니 더 업데이트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반 시설이 돼야 자율주행도 되는 거지. 우리 아직 근데 이거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5G를 이제 깔기 시작해서 뭐 5G 한다 하는데 아직 이런 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의 주행 보조지 이런 것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